감기 안 걸리는 여자에게 더 끌리는 것도 있어요. 아, 진짜요? 진짜로. 감기 안 걸리는 여자? 흥분돼요? 흥분까지는 아닌데 놀부 정도? 오늘의 주제, 연애. 20대와 30대는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사실 저희가 소개팅과 관련된 주제를 다뤄봤었잖아요. 근데 그때 살짝 저희가 이제 30대가 되면서 20대랑 30대랑 차이가 조금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한번 제대로 다뤄보자 해가지고 이 주제를 준비하게 됐죠. 좋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 좋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20대랑 30대 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연애를 하는 과정 속에서 좀 어떤 걸 느끼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정확하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일단 하나는 제가 가진 축적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데이터가. 예, 데이터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때문에 사람을 볼 때 더 깊게 볼 수 있게 됐고 다양한 것들을 고려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됐어요. 더 현명해졌다. 현명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식이 늘었기 때문에 더 많은 부분을 우리가 고려하고 따져낼 수 있어요. 달고 달았다. 예, 달고 달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환경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느냐, 아니면 결혼을 고려하느냐, 자식을 낳고 싶느냐, 그래서 어디에서 살게 되느냐, 이런 입장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 주기에 따라서 개인마다 30대 때는 무엇을 지향하고 어떤 과업들을 내가 계획하고 있느냐, 20대 때는 나는 뭐 대학만 다니면 돼. 그러면 누구하고도 눈 맞으면 사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때는 다른 거 거의 신경 안 쓰죠. 좀 그렇게 두 가지 큰 축이 있는 것 같고요. 좀 작은 축 하나가 있다면 그건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가장 크게 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30대가 되면서 좀 예전처럼 쉽게 사랑에 빠지지 않아요. 20대 때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매력들이 있다 하면은 그중에 내가 하나만 꽂혀도 갑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갑자기 이제 노후 준비까지 하면서 손주 손녀까지 바라보는 그런 상상까지 했다면은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 좀 더 현실적인 그리고 다양한 방면을 고려하게 되면서 근데 이 부분에선 맞지만 이 부분에서는 또 어떨까? 이 부분에서는 어떤데 뭐 경제관념은 어떨까? 이 사람의 생활 습관은 어떻지? 취미는 어떻지? 약간 이런 것들 다 고려하게 되다 보니까 뭔가 하나가 마음에 들어도 다른 거 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는 또 생각이 들 수 있어서 고려사항이 많아지니까 진짜 달고 단 게 아닌가. 맞아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 비유하자면 20대 때는 하두리 캠이었거든요. 한 480p 정도. 근데 지금은 거의 MRI. 아하. 거의 한 1782만 개 정도를 고려하거든요. 뼈까지도 보고. 예. 이인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느냐까지 보죠. 그쵸. 사실 근데 진짜로 이제 건강 얘기가 나왔으니까 20대 때는 그런 거 아예 신경도 안 쓴다면 이제는 이 사람이 가족력이 있는가. 사실 저 20대 때부터 봤습니다. 20대 때 보셨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헤어진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감기 안 걸리는 여자에게 더 끌리는 것도 있어요. 진짜요? 진짜로. 감기 안 걸리는 여자? 흥분돼요? 흥분까지는 아닌데 놀부 정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헤어진 적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전 막 그 정도까지 한 적은 없지만 이렇게 만났는데 이 친구가 평소에 질병에 잘 안 걸려요. 이제免疫力 강해요. 기안84예요. 그러면은 뭔가 그 유전적으로 끌린다고 해야 되나? 얘랑 만나면은 뭔가 내 자녀? 되게 건강하게 살 수 있겠다는 그게 본능적으로 좀 있는 건지. 저도 그거 동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따지셨겠죠. 그럼요. 실제로 유전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큰 영향이 미치기도 하니까 매일매일 막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막 그러면은 솔직히 좀 빌빌대면은 약간 어렸을 때는 심파극처럼 어떻게 괜찮아 내가 죽이라도 사줄까 이렇게 하는데 이젠 좀 더 현실적으로 보험 청구했어? 실비 얼마 나왔어? 그리고 속마음 괄호 열고 자주 아프네 너는 평점 마이너스 7점 탈락 너 마이너스 5점 거의 그렇게 되는 거죠. 운전면허 시험 보듯이 마이너스 5점. 아무래도 20대랑 30대 연애는 좀 그런 것들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가장 핵심적인 건 결혼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걸 약간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결혼 같은 부분도 그렇고. 저는 예전부터 항상 제 유튜브 채널 인터 채널에서도 얘기할 때 뭐 여자 볼 때 벌이 안 본다. 그냥 연봉 뭐 한 2,500이어도 전혀 상관없다. 내가 벌면 되는데 뭘 건강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막상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계산기가 공학용 계산기였나요? 저는 주판으로 해도 점성술로 해도 있잖아요. 찻잔에 버들립 띄워놓고 봐도 개인적으로 좀 수입이 너무 낮다 이러면 쉽지 않겠다.
아, 근데 사실 이게 단순히 경제적인 능력이 전부가 아니라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또 녹아있는 거잖아요. 야, 그런 걸 좀 반영하는 거다 보니까 물론 그게 인생의 전부를 반영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고려를 하게 되는 게 사실이죠. 그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제가 그런 걸 고려해서 결혼한 건 아니에요. 저는 사실 이 결혼을 하게 된 경위가 굉장히 좀 특별하고 독특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 일반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하지만 주변에 제 아내 주변이라든지 뭐 일단 주변을 봤을 때는 사람들이 상대방을 볼 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고려하는 거를 보고 나서 전 느낀 게 와, 이 지경 되기 전에 결혼해서 다행이다. 아, 너무 닳고 닳기 전에. 너무 닳고 닳기 전에 낭만만 가지고 결혼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근데 확실히 저도 제가 이제 최근에 뭐 소개팅을 했다거나 이제 전에 여자친구를 만나다 보면 30대가 되면 확실히 이제 경제적인 부분, 이 사람의 스펙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을 때 이제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약간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거를 느껴요. 저는 원래 군인 출신이다 보니까 직업 군인들은 결혼을 좀 빨리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20대 때는 결혼을 좀 빨리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사회에 나오니까 이제 부동산 값이 일단 첫 번째고, 미쳤죠. 그리고 애초에 사람들이 사회 진출 시기도 늦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결혼 시기가 20대가 아니라 막 30대 이제 중후반까지도 밀리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도 이제 제가 이제 30대가 들어오면서 여자친구를 만날 때 그 현실적인 부분을 저는 원래 고려를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여자 애들이 그런 걸 고려를 많이 하는 게 느끼니까 이제 저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특히나 제가 지금 32, 그러면 연하들은 그나마 좀 덜해요. 근데 연상은 처음 만났는데 이제 두 번째 만나기 전부터 결혼 얘기를 시작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제 나이 또래이거나 여성분들이. 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사실 결혼을 전제하고 만난다고 하더라도 사귀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건데, 뭔가 사귈 때부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에 내가 얘랑 사귀다가 1년 안에 헤어진다, 그럼 얘는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인데 1년을 내가 빼앗아 버리는 게 아닌가? 엄청난 시간 낭비죠. 좀 그런 생각까지도 드니까. 그래서 성우정이랑 문가비가 그렇게 빨리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조금 부담이 되는 거죠, 저도. 근데 제가 요즘 즐겨보는 채널이 한방언니라는 유튜브 채널이에요. 아, 한방충인가요? 인생 한방? 거의 약간 한방 언니가 약간 처방을 잘 내려준다, 한방에 처방을 내려준다는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제 결혼정보업체 사장님이에요. 그분 유명하죠. 예, 근데 이제 제가 되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시원시원하시고 또 말씀도 조리기 잘하셔가지고 지켜보고, 이제 제 여동생, 사랑하는 제 동생, 네. 제 동생한테도 종종 영상을 공유를 해주는데 항상 피드백이 뼈 맞았다, 졸라 구구절절 맞는 소리만 해가지고 화가 난다, 의기소침해진다. 저도 그리고 보면서 느끼는 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남자도 나이 많아져도 된다, 남자는 와인이다, 이것도 사실 옛말이에요. 왜냐면 제가 지금 35이잖아요. 느껴져요, 늙은 게. 늙으셨어요? 네, 느껴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차이가 있어요. 개인적인지는 모르겠는데 40대, 50대인데 불륜 저지르시는 분들 있죠. 좀 미친놈들 같아요. 왜요? 그 에너지가 그렇게 성욕이 돈다는 거잖아요. 그 지경까지도 가능하냐? 그러니까요. 왜냐면 저는 지금부터 벌써 꺾이는 게 느껴져요. 이제 그런 성욕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성의 어떤 매력, 어떤 이 사람이 작정하고 날 꼬셔,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점점 거의 그냥 석굴암 그 자체가 되어가가지고 거의 예전에는 사암, 뭐 약간 쉐일, 약간 좀 약했어요. 때리면 깨졌는데 이제는 화가 나. 그냥 광배 펴고 마모 안 돼요. 그냥 뭐 스테인레스 304 서스 같은 거 와가지고 쳐박아야 될까 말까, 거의 그 정도가 됐기 때문에 웬만한 수준은 제가 다 견딜 수 있게 돼가지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해야 돼? 그럼 진짜 냉정하게 봤을 때 이 사람이 객관적인 요소들이 결혼하기 좋아야만 내가 마음이 그제서야 뒤따르는 거지. 20대 때는 이 사람의 허리 디스크가 2군데나 있어? 괜찮아.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뭐 저 챙겨주면 되지. 요즘 미래가 되면 다 고칠 수 있겠지. 맞아, 그 소파 옮길 때 내가 혼자 옮기면 되지 뭐. 그럼 남자 그것도 못해? 뭐 등 가는 거, 뭐 등 누워있어, 맨날 소파에 맨날 누워있어. 밥 요새 밀키트로 다 하면 돼. 맞아. 근데 현실 한숨 푹 쉬면서 설거지 또 안 해놨네? 이러면은 이제 상대방 아픈 거 아니까 설거지하고 집안일 다 하고 퇴근하고 딱 하니까 10시야. 근데 애 아직 밥도 안 먹였어. 잠도 안 재웠어. 이제 이런 현실 이제 마주치기 시작하면 이제 어른들이 한마디씩 하는 거죠. 야, 너 결혼할 때면 남편 이런 거 봐야 돼. 너 여자는 이런 거 봐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듣다 보니까 교집합을 딱 만드니까 거의 이제 키메라 하나 나오는 거예요. 아하. 마인드, 정치 성향, 종교 성향 다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맞고 지병이 없으시고 아주 건강하신데 뭐 부모님도 다 살아계시고, 근데 나온 대학
출신서부터 신원부터 직업까지 모두가 보장돼 있고 뭐 성병 검사지부터 이런 거 다 체크했더니 너무 완벽하고 딱 막 이런 여자여야 되는데 정작 나는 그냥 월급 새우 이제 250 받는 노총각 일용직.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다들. 기준은 저기 하늘 높이 가일 수밖에 없어요. 30대가 되면 여기서 들은 얘기 저기서 들은 얘기 교집합을 해버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나라 SNS 이게 또 사람 많이 망쳐놨잖아요. 무슨 뭐 결혼식을 해도 뭐 어디서 해야 되고 신혼여행 가도 어디로 가서 해야 되고 그러면은 사람들 뭐 요즘 옛날에 브라이덜 샤워? 브라이덜 샤워? 저는 뭐 불알 친구는 들어봤어도 브라이덜 샤워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냥 다 쳐맞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신부 혼자서 이제 하얀 거 입고 나머지 친구들 검은색 옷 입고 서로 막 사진 찍고 막 케이크 하고. 지금 좀 약간 분노를 주체를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브라이덜 샤워도 사실 웃긴 게, 그러니까 어디서 SNS에서 보여주기식 그런 문화만 들어와가지고 브라이덜 샤워도 사실 되게 눈물이 저절로 흘러날 수밖에 없는 유래를 갖고 있잖아요. 전 전혀 몰랐어요. 유래가 원래 뭐냐면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돈도 없는 불쌍한 친구가 있는 거예요. 나 사실 누구랑 사랑해서 결혼할 건데 내가 결혼식을 치르고 그 집에 들어갈 때 뭐 하나 막말로 오븐 하나 들고 갈 돈이 없어. 뭐 하나 이불 하나 해나갈 돈이 없어. 우리 엄마 아빠 너무 가난해서. 이럴 때 친구들이 그 사정을 아니까 십시일반으로 도와서 누구는 냄비 같은 거 하나 주고 누구는 뭐 나무로 만든 뭐 하나 주고 이렇게 해서 했던 게 브라이덜 샤워예요 원래. 근데 지금은 뭔지 아세요? 빚내가지고 신용카드로 딱 긁어가지고 어디 호텔 빌려가지고 그냥 그것도 한 3시간 빌리는데 한 70만 원 내요. 그렇게 비싸요? 네, 근데 그게 그냥 대관료지. 거기에다가 풍선 갖다 쳐박아야 되죠. 케이크 쳐박아야 되죠. 꽃도 생화로 또 쳐박아야 되죠. 그 다음에 그것도 사진 찍어주는 작가님들 또 모셔서 30에서 50 주고 찍어야 되죠. 스냅 작가. 심지어 그것도 그냥 스냅 작가도 있고 또 아이폰 스냅 작가까지도 2명 써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다 하고 나면은 그냥 브라이덜 샤워하는데 150, 200 드는 거고. 게다가 또 뭐 요즘은 드론으로도 찍을 수 있으니까 이제 드론까지도 섭외해야겠네요. 그냥 그런 거면은 사드론 치는 거예요. 애들이 그냥 사드론으로다가 카메라 4개가 그냥 윙 하면서 그냥 사드론으로 미네랄 캐가지고 앵벌이를 해도 모자랄 판에 애들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 나중에 결혼할 때 브라더 샤워 한번 하시죠. 브라더 샤워로 제가 그냥 냉수 마찰 한번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찜질방 한번. 예, 얼음도 비싸기 때문에 그냥 등목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많아요. 특히 뭐 저는 결혼했지만 전 신혼여행도 불만 많아요. 왜요? 신혼여행 기본 1000쓰잖아요. 근데 너무 비싸죠? 잘 생각해보세요. 본인이 법인을 하나 차렸어요. 사업을 이제 시작해요. 두 사람이서 협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인을 하나 딱 등기를 하는 거예요. 꿈만 같다.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딱 테이핑 딱 하고 사무실 개업 딱 했어요. 네, 화환 와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는 의미로 우리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잘해보자. 으쌰 해가지고 다 같이 워크샵을 몰디브로 갔어요. 그래서 1,500만 원 쓰고 왔어요. 그럼 그 법인 설립자로서 제대로 대가리가 박힌 거 맞아요? 저는 그 법인 주식 다 빼요. 제정신이 박힌 운영자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냥 신혼여행 당연히 가야 되는 줄 알아요. 저는 이런 문화들도 너무 만연하니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더 부담을 많이 갖고 30대가 됐다? 결혼을 고려해야 된다? 신혼여행 가야 된다? 결혼하는데 이런 비용이 든다? 그러니까 상대 돈도 보고 그러니까 더 결혼 장벽이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30대 연애가 더 어려워지는 연쇄작용이 일어난다. 기준이 높아지죠. 예.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다 따져서 만났어요. 근데 사실 만나는 거는 그 이후에 헤어지는 것도 별개잖아요. 잘 만나느냐는. 그래가지고 그런 거 기준 다 통과해서 만났으면은 이거 통과했으니까 내가 울며 겨자 먹기로 중간에 문제가 생겨도 버틸 거냐?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어쨌든 저는 더 중요한 건 그 관계가 어떻게 이어지고 둘이서 얼마나 성숙한 사랑을 만들어 나가느냐인 것 같아가지고 그런 기준들이 훨씬 더 좀 성숙한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 모르겠습니다. 뭐 저도 요즘 새끼들이라 감히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 생각들을 깊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색과 사고가 부족하군요. 그래서 두 남생을 봐야 돼요. 이 두 남생을 보면서 내가 이런 생각들을 놓치고 있구나. 요즘 젊은 이제 MZ놈들이 이런 생각을 못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니면 저희를 보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저런 새끼들이 이렇게 많구나. 답이 없다. 뭐 이렇게 느끼셔도 좋고 어쨌든 이번 기회에 저는 30대 연애 애들이 요새 눈이 높아져서 그러고 치부할 게 아니라 내가 왜 눈이 높은지 내가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서 정말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뭔지를 스스로 속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의 위치도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요즘 너무 다들 눈이 높아졌기 때문에 나를 많이 내려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오히려 본인 올려치기 하니까. 근데 한편으로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 30대가 되면서 이제 다양한 이런 조건이나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따지다 보니까 더 이제 심장이 뛰는 설레는 이런 거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은 조건 좀 안 좋아도 되니까 날 설레게 하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막 그렇게 원래 따지는 스타일이 아니라, 근데 제가 그 따지는 걸 많이 당해보니까, 제가 수동태로 당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거에 좀 빠져 있다가, 근데 최근에 또 막 이렇게 여자 만나고 하는데 얘가 뭔가 설렌다, 얘를 만났는데 내가 20대 초반의 느낌이 난다, 20대 중반의 느낌, 그러니까 굉장히 더 매력적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바로 스커지로 변신해야죠. 가가지고 그냥 바로 사랑 고백해야죠. 네, 그래서 되게 오히려 이런 가치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현실적인 것도 절대 무시할 수 없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 친구도 저한테 호감이 있대요. 근데 당장 제가 뭔가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친구는 결혼을 빨리 하고 싶은데 결혼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걸리니까 저한테 호감 표시를 하면서도 거절한 경우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도 20대 후반에는 이미 결혼을 결심을 했었기 때문에 20대 후반에 저랑 사귀고 헤어진 모든 분들은 다 좋아했지만 헤어진 겁니다. 나는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넌 이래서 탈락. 똥차 가고 벤츠 온다. 근데 실제로 지금 람보르기니이기 때문에 진짜 제가 실제로 봤잖아요. 아, 예, 그쵸. 진짜 완벽 그 자체. 한남생. 저도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아, 그럼요. 만날 수 있고요. 세상에 좋은 사람 많습니다. 물론 제 아내 수준까지 또 만나시기 쉽지 않겠지만 불가능합니다. 너무 이제 다 갖췄죠. 제 아내는 성격 좋지, 착하지, 자기 앞가림 잘하지, 생각 바르지, 그런데 예쁘지. 완전 덤블도어 느낌입니다. 거의 뭐 알버스 덤블도어인데 이제 거기다 간달프까지 합쳐져가지고 몸싸움도 잘하고 거의 그 정도죠. 결혼정보에서 한번 얘기해볼까요? 이렇게 30대 연애들은 쉽지 않기 때문에 흘러 가다가 사람들이 이제 결정사까지 갑니다. 아하, 결정이 필요하군요. 사람들이 이제 결정사로 가는 걸 저는 굉장히 추천해요. 제가 또 TJ잖아요. MBTI가. 노래방 태진 아니죠? 태진 아니고 장혁 TJ 아니고 정확하게 내가 목표한 바가 있으면 그거에 가장 최적화된 길을 걸어야 된다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혼정보업체가 최고입니다. 요즘같이 불확실성이 들끓는 시대에 내가 결혼하고 싶다, 애 낳고 싶다, 그럼 명확하게 그 목적에 부합하는 인재를 풀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컨택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납품을 받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서로의 니즈가 부합하니까 일반 이렇게 만나면은 너무나도 그게 많잖아요. 무슨 결혼은 언제 하고 싶고, 뭐 아이는 어떻게 하고 싶고, 경제관념은 어떻고, 이런 게 워낙 많으니까 이게 맞춰가기가 힘든데, 거기서 이미 다 공개되어 있고 결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끼리 또 모인 거니까. 그래서 물론 그 안에서 첨예하게 서로 가리고 또 가리고 이래가지고 힘들어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시련을 이겨내면은 어쨌든 전문가한테 의뢰한 거잖아요. 그렇죠. 전문가가 알아서 프로필을 가져오고 보고 내가 이 조건 탈락, 합격 하면서 나가서 커피 한잔 하고 대화했더니 이제 병신이고, 그래서 내가 병신이어서 이런 애를 해줬나? 자기감 한번 빠졌다가 그지만 또 괜찮은 애 만나고 근데 또 거절당하고, 그래서 이제 횟수 차감 다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재구매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 사실 결정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 안에서 어떤 안 좋은 얘기를 들어가지고 겁내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저는 제가 만약에 노총각이었다면 결정사를 갔거나 국제 결혼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아, 근데 사실 저는 그래도 아직 심장에서 하트비트를 좀 느끼고 싶어서 저는 아직은 그래도 고려하는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게, 보통 20대 때는 연애 결정을 여자에게 달려있잖아요. 근데 이제 30대가 되면 이제 결혼은 보통 남자에게 달려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분히 성차별적이고 편향적인 생각이 스며들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은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성적으로 그냥 물리적이고 육체적으로 호르몬이 다르잖아요. 남자들은 생리 안 하잖아요. 이제 그런 호르몬 차이에 대해서 여자가 남자한테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마치 어깨가 좁은 여자를 남자는 굳이 거부하지 않지만 어깨가 좁은 남자를 여자는 싫어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멸치남. 그런 것처럼 여자가 남자들한테 바라는 어떤 성향이나 기세 같은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바로 뭐냐면은 결혼을 함에 있어서 여자가 먼저 프로포즈하고 여자가 먼저 막 결혼해달라고 애원하고 그렇게 해서 하려면 성우 정정도면 돼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일반인들끼리 그냥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내가 매달려야 돼 이거? 내가 이렇게까지 힌트를 주고 압박을 줬는데 아무 반응이 없네. 남자였잖아요. 그러면은 반응이 안 와도 몰아붙이죠. 너 나랑 결혼할 거야 말 거야? 딱 말해. 근데 여성분들은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는 비율이 조금 더 낮다 보니까 그쵸. 거기에서 조금 파생돼가지고 30대 후반 뭐 나이 먹을수록 결혼한 남자 쪽이 조금 더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성차별적으로 나가면 여자는 모아놓은 돈이 한 5천만 원 1억이어도 잘 모았네지만 남자가 5천만 원 1억? 이 새끼 뭐 했지?
모르겠지? 이제 이렇게 편견을 갖고 있는 아직도 올드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남자가 능력이 없으면 못 가지만 여자는 능력이 없어도 그런 여자라도 괜찮다고 해주는 남자들의 비중이 더 많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런 걸 별로 안 따지죠. 사회 안전망에 대한 어떤 민감성이 좀 더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좀 본성적인 느낌이라면, 근데 요즘은 되게 능력 있고 남자보다 돈 잘 버는 여자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남자의 외모나 피지컬을 보는 여자들의 비율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